겁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팩터. 이가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팩터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이 팩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소풍 갔던 기억 나십니까? 초등학교 때? 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막 식사하고 있을 때 나무 숲에 혹은 바위 틈에 뭔가 숨겨놓고 있습니다. 보물딱지죠. 그리고 얘들아 보물 찾아라 그러면 이제 막 찾습니다. 보물딱지를. 그러면 필통도 주시고 연필도 주시고 노트도 주시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터에 보물딱지를 얼마나 숨겨놓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동균 회장님 모시고 스크린 골프를 했거든요. 골프 취미.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2009년도 11월 3일 날 영덕에서 달맞이 공원 내리 쏘는데 핸들을 못 꺾고 랑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에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영덕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포항 소모병원까지 실려간 거예요. 왜냐면 깜빡했거든요. 제가 잠을 잔 게 아니라 의식을 깜빡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고인 줄 알고요. 뇌를 다친 줄 알고 대형병원으로 간 거예요. 다행히 다친 데가 얼굴에 차가상도 하나도 없고 여기만 떡 떨어진 거예요. 여기만. 그리고 피를 얼마 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쓰는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골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프채를 잡을 때 약간 비틀어서 잡잖아요. 비틀어서. 스윙할 때도 손목이 좀 틀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채를 내려놨는데요. 그래도 근육이 조금 기억하고 있어서 박동균 회장님을 제가 이겼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박동균 회장님이 고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살살 이렇게 부추기시고 약 올리면서 결국은 근소한 차이로 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동균 회장님은 참 고수시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게임을. 근데 져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을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겸비하신 우리 박동균 회장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고마운지 몰랐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MTB 자전거 삶의 이펙터예요. 엔터테인먼트 팩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이것도 이펙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도 이펙터고 책을 읽는 것도 이펙터고 또 하나는 골프도 이펙터입니다. 우리 김성태 팀장님이 골프 클럽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보기 플레이 한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육기도 한번 골프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럴 때요. 정철 카피라이터의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정철 카피라이터가 한 말이 뭐였을까요? 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글쓰기를 말하기로 바꾸라고 했죠. 말을 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엄청 심적 부담을 느껴서 말이 꼬인다. 그냥 평소대로 편하게 해라. 그게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 저는 저녁에 전화 와서 교수님 식사 한번 하실까요? 무엇을 드실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 라면도 좋고요. 과메기도 좋아하고요. 회도 좋아하고요. 삼겹살도 좋아하는데 요즘 냉삼겹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냉삼겹을 먹으러 가려고 했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걸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사람이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뭘 드실까요?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람 중심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정철 카피라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적극 동조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놀잇감이다.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즐거움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골프하느냐,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네, 모임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훨씬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적 카피라이터가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이야기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자그마한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감미롭습니다. 여러분, 장미 막 이렇게 다발로 있는데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저거 얼마나 비쌀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길 걷다가 산길 걷다가 들길을 걷다가 개울가를 이렇게 걷다가 우리가 만나는 들꽃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와, 이런 바위 틈에 꽃이 피다니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네, 따라서 합니다. Small is beautiful. 시작. Small is beautiful. Small is power. 시작. Small is power. 거창한 거 얘기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이론을 갖다 동원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고 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게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Slice of life. 시작. Slice of life. 생활의 단편들 일상에 널려 있잖아요. 제가 어제 스크린 골프에서 게임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시작.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는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그 공감대 형성이 바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휴먼 스토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풋풋한 이야기가 정겹고 정답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가슴에 울림을 주게 되고 또 큰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말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 옛적의 추억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나 저술가는 추억을 파먹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옛날 옛적 이야기. 저는 첫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 동기 동창이었던 옥분이라고 있어요. 김옥분. 가끔 그 얘기를 써먹기도 하고 또 칼럼 쓸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풋풋하잖아요. 첫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옥분이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사랑방에 두런두런 모여가지고요, 또래끼리 특별히 놀잇감이 없잖아요. 또래끼리 이렇게 쎄쎄쎄도 하고 다리 이렇게 서로 끼고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온 동네 또 소문이 났어요. 남녀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 바로 밑에 집 사는 누나는 아버지가 가뒀어요. 사랑방에다, 자기 집에다가, 골방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밖에서 문을 어떻게 못질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만나지 말라고, 동네 소문이 안 좋다고. 네, 어떻게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근데요, 그 누나가 탈출하더라고요. 문을 부수고 나갔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을 안 들으면요, 그 딸을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네, 머리 깎는 기계로 막 100발을 시켰어요. 그런 경험 기억나십니까? 없으셨습니까? 우리 동네는 그게 있었어요. 아주 남녀 출세 부동산 엄했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추억에 관한. 옛날에 껌을 한번 사면요, 껌을 일주일 씹었습니다.
그 기억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랬어요. 일주일 씹었어요. 씹고 저녁에 잘 때 벽에다 살짝 붙여놓고, 네, 또 이틀째 씹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없어졌어요. 근데 동생이 그걸 떼었다가 그걸 씹고 있는 거예요. 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껌이 또 없어가지고요, 뭐를 씹으면 껌이 되죠? 보리. 보리를 씹으면 껌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껌을 한번 사면 정말 오래오래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그런 추억들을 파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추억들을 파서 에피소드로 만들고 사건 사연으로 만들고 하나의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것만으로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추억에 관한 이야기, 옛날 옛적 이야기, 사건, 사례, 사연, 에피소드 이런 걸 동원해서 스피치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었어 하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입니다. 스피치의 컨텐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회장님 뭐죠? 하나는 의미와 재미, 요점과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미 있는 얘기도 누구나 다 하는데 재밌게 말하는 거에 서툴러요. 그래서 재밌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 말한다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사건, 사연, 에피소드, 또 내 옛날 옛적 이야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발굴해가지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이 박장대소하고 웃고 그러면서 하나로 어우러져가지고 감동을 주고 또 마음에 울림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유발하게 하고 그래 나도 같이 할게 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요 너나 해 나는 관심이 없거든 이래. 근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비즈니스도 성공하는 비결은 뭐예요?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박동균 우리 회장님도 보면 주식 그 소식을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 대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한 80여 분 넘더라고요. 거기에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해서 네,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거를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김성태 님도 골프 세 팀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골프 라운딩을 나가신대요.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고 저도 이제 YCY 교육 포럼도 어째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비즈니스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이럴 때 박수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팩터 여러분들의 삶의 엔터테인먼트 팩터 재미를 주는 요소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가장 이 팩터다. 재미를 주는 요소다. 사람을 통해서 성공도 행복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나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